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저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1년 같이 진행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친근감이 너무 많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의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생방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되게 네. 두터워 보이시더라고요. 지금이. 예, 맞아요. 두 분 혹시 친구신가요? 아이 그럼 화날 것 같은데. 친구입니다. 친구가. 네, 네. 친구시구나. 정신적 지주십니다. 아유 뭐 그런 말씀. 제가 네. 정말로 그 주식 방송을 하면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한테 정말로 많은 거를 배웠어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진짜 명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에 무슨 이슈가 있거나 뭐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여러 방송사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 영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쁩니다. 네. 요즘 또 어떤 또 프로그램도 나가시고 또 네, 진행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 매경에서도요. 네 배경에서 예. 있고 뭐 하여튼 뭐 많은데 네. 모든 것 스타트는 사실은 작년 1월 9일 네네. 기억나세요? 그 이게 괜찮죠. 그렇죠. 일타 경제에서 예. 시작했어요. 1월 9일 첫 방송이 제 방송의 데뷔랑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보조 진행자가 했거든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그때 그 가끔 보면은 너무 우스꽝스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예. 그걸 계기로 해갖고 여러 방송을 출연하게 됐죠. 근데 아직도 그리고 반도체 AI 하니까 네. 불러주는 데가 많아갖고 요거 한 몇 년 가야 되는데. 네, 그래요. 자, 오늘 사실 그 뭐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AI 관련해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또 그거 플러스 반도체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이쪽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인지 한번 타이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을 곳은 역시 반도체. 반도체에 돈이 몰리나. 전자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네. 미국 증시를 보면 M7이라는 기업들, 특히 이제 테슬라만 빼놓고 나머지 주식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네. 거야? 연일 뭐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미국이 이쪽에 그냥 열성적이에요. 네. 이렇게 가는 흐름이 이렇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튀어나왔죠? 돈이 되니까. 간단하다.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게 이제 슬슬 돈이 찍히나요? 그리고 1등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어차피 그 빅7 기업들, 네, 특히 빅6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선점하려고 서로들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네, 투자를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어느 쪽에 좀 손을 들고 계신지 그게 또 궁금해요. 빅7 중에서 예. M7 중에서 예. M7 이제는 그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글도 있고 메타도 예, 있고.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있고 예.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 이제 테슬라 제외하고. 네. 근데 테슬라도 많이 빠져갖고 그렇게 뭐 무구장창 180불에서 150불, 140불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네네네. 같지만 많이 빠져놓고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을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좋아하시는 거고, 반도체만 따지면 엔비디아인데 네. 우리 기억나세요? 엔비디아 아직도 오케이. 개인적으로 예. 엔비디아가 600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했을 때 500 몇십 불 정도는 충분히 간다라고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가는데 어쨌든 얼마까지 갈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인방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4인방 합시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아주 롱텀으로 보시는 분은 애플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조금 뭐 거시기 한데 예.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인가요? 아직 여러분들 못 보셨는데 1월 30일 날 봤잖아요. 그 뭐 트랜슬레이션 네. 저기 번역해주고 이러는 거. AI가 휴대폰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삼성이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애플이 올해는 안 들어와도 내년에 이번에 가을에 아이폰 16 말고 내년에 나오는 제품은 걔네들 생태계가 확실하니까 네. 삼성한테 뒤질 수 없잖아요. 거기다 AI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AI 온 디바이스의 테마는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올 가을까지는 최소한 계속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엔비디아 말고 너무나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애플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요. 사실 요번에 그 갤럭시 24를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그 기능 중에 편집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서도 되고요, 오디오로도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한 거를 알아서 편집해서 뭐 써머리로 요약 딱 해주면서 쫙쫙쫙쫙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야 이거는 막 실생활이 아니라 진짜 회사원들이라면 혹은 이제 방송인들 같은 경우 인터뷰 많이 하면 이런 것 참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저도 해봤습니다. 검색이 편해요. 이게 서클 투 서치라고 예. 이렇게 화면에서 동그라미 하면은 내가 다른 걸 누르지 않고 동그라미 거기에 대한 정보가 네.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터치 원터치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잘 되면은 제 생각에는 네.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스포티파이 같은 거하고 삼성이 결합을 하면은 네. 이거 뭐 딱 하고 말하면은 음악이 바로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여행 가거나 할 때는 스텝을 한 5, 10 스텝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한 2 스텝, 3 스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나오는 앱은 많지 않지만 네. 한 번만 성공하면 줄줄줄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 S24를 통해서 AI로도 가는 것도 있고 네. 휴대폰 자체에서도 좀 의미 있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애플도 좀 긴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 7만 원 초반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애플하고 이제 삼성을 딱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은 무조건 선두. 맨 먼저 그냥 내보내고 애플은 조금 늦게 내보내도 완벽하게 내보내려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기업은 조금 격이 좀 있어요. 이런 거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또 흐름을 보면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다가 네. MS가 역전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다가 또다시 애플이 역전을 하고 오늘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또 MS가 역전을 했어요. 자,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야, 이 시가총액 1위를 네네. 애플이 또 다시 역전해서 쭉 갈지 아니면은 MS가 이제부터는 우리야 MS가 갈지 되게 궁금합니다. 당분간은 MS가 앞서고요. 애플은 아까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삼성이 해놓은 생태계, AI 생태계를 애플도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네. 비전 프로 나오는 거 이런 거 따지면은 나중에 올 말 내년 전 됐을 때는 애플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 2위 하는 거 사실은 그다지 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둘 다 1, 2위 하는 거니까 미국 주식 잘 가면 좋은데 그렇죠. 갖고 있어 좋긴 하지만 한국도 예. 뭐 싸움하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싸움하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1등인데 더 올라가고 네. 하이닉스하고 뭐지 LG엔솔인데 LG엔솔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LG엔솔 내려가서 하이닉스가 2등 올라서는 게 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둘 다 올라가서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올라가야지. 싸우면서 내려가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UBS 이제 글로벌 투자 최고 책임자가 네네. 향후 10년간 기술주를 이제 이끄는 네. 핵심 테마는 AI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본부장님도 이제 향후 10년간 네. AI가 충분히 이걸 이끌고 갈 수 있을 그렇죠. 거라 생각하시는 예. 건가요? 보세요. 그 AI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것이 지금 네. 우리가 모르는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뭘 개발을 하려면은 한 2, 3년씩 걸려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단계도 한 3단계 나누기 때문에 3스텝으로 한 3번 가면 3, 3, 3 하면 10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10년을 보고 얼마큼 땡기려는 건데 초반 3년에 10년치를 땡겨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이 2년 차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까지는 그 성장, 향후 6, 7년을 땡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소 지금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오버스럽게 주가들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한 20% 올라갔다가 한 10% 토해내고 다시 15% 올라갔다가 7% 토해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방향은 서 있다. 3년 내에 올해 2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향후 10년을 거의 다 땡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웨이브를 못하면은 별 재미없죠. 그렇군요. 특히 이번 주에 챗 GPT 아버지죠. 네. 샘 울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그 친구 아버지 맞지? 방황했는데요. 농담이야. 아버지 맞냐고. 결혼했는지 몰랐어. 방한했는데 네. 요 울트먼이 네. 방한한 이유가 네. 무엇이며 또 국내 AI 관련주의 네.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왜 왔을까요? 한국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한국은 뭘 잘하죠? 샘 울트먼은 GPT는 자기네가 그거를 만드는 거지만 반도체, 그걸 구현한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누가 만들면 엔비디아가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고 프로세싱 칩이 있어요. 네.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만드는 그 메모리 말고요. 핵심은 프로세싱인데 그게 뭐 한 몇천만 원짜리예요. 혼자 그거 하면서 마진을 뭐 60%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지네들이 그런 챗 GPT 만들었는데 반도체를 구동해야 되는 GPU는 엔비디아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하려면은 세력이 필요한데 그걸 생산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한국에 와본 거예요. 생산은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모색을 하고 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비상장회사 여러분들 아실 만한 있는데 비상장회사에서 GPU만큼 의미 있는 프로세싱 칩들을 개발하고 완성 단계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SKT하고 LG하고 네네. 뭐 KT하고도 이렇게 협력하거든요. 왜? 통신사도 AI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우리나라의 통신사와 비슷하게 칩이 필요한데 칩을 엔비디아한테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면 후보자가 누구냐? 한국이다. 그래서 온 거죠. 근데 오늘 끝나고 매경에서 신문을 기사를 잘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주가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요. 아, 사실 그 몰티먼도 이제 방한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또 미국 주식 자체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 국내 주식은 좀 부진해요. 그럼 국내 주식도 이렇게 AI와 관련해서 플러스 반도체의 모멘텀을 얻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만 보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반도체 말고 넌 반도체 이런 거. 예, 그렇죠. 반도체가 좋다고 제가 반도체 전문가니까 예. 편익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말씀드리는 건 아무리 좋아도 네. 반도체 50% 이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다. 뭐 화장품도 있고 그렇죠. 조선은 조금 밀려갔습니다만 얼마 전에 자동차도 약간의 그 주주환원 정책하니까 예, 맞- 기아가 기아에서. 예. 이자하잖아요. PR이 4배거든요. 5배. 그러니까 이 골고루 가져야 되는데 골고루 가는데 막 5% 10% 올라갈 때 가면 안 되고 네. 내려갈 때 사야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가 한국 시가총액 대비하더라도 40% 이상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골고루 화장품, 자동차 저평가된 거 이런 거 생각하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한국이 못 간 이유는 네. 좀 비난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갖고 계시면 좀 양해해 주시고 아니 미국은 오늘 아침에는 인텔의 실적이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네, 12% 맞아요. 빠졌어요. 예. 어저께는 테슬라가 안 좋아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 이유가 있죠. 실적이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참 희한한 게 삼성전자는 엊그저께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3,000원 나오고 1분기는 에너지스타가 최소한 5,000원에서 1조 5천원 네. 나와요. 근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초를 쳤어요. 연초에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있었는데 예. 연초에 작년 실적이 4, 4분기가 애널리스트 기준이요. 3조 4천억에서 4조 3천억 이익이었어요. 4분기 실적이. 바로 전주가만 하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근데 실적은 2조 8천 나와요. 근데 2조 8천 나온 갭이 1조 있는데 그 차에 대한 설명이 애널리스트들도 당황해서 잘 모를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적이 1등이 이런데 2등도 3등도 애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커지면서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예요. 더구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소득 이렇게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네. 엔저 바탕으로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완전히 떨어졌는데 중국도 부양 정책 엊그제 나왔잖아요. 네. 중국 시장이 한국보다 쌉니다. 왜냐하면 한 1년에 버는 수익 대비했을 때 그 주가 배수 PER이 하는데 얘네가 8배 되고 한국은 10배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커서 나쁘게 얘기해서는 ABC가 아니고 ABK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ABC는 원래 Anywhere but China라고 bat은 except예요. 중국을 제외하고 다 투자하겠다는 게 미국 사람들 작년 말에 생각이었고 네. 여기서는 인도하고 일본을 끌고 갔거든요. 한국은 그 다음에 있었는데 네. 실적이 연초부터 애매해지니까 아하. 하이닉스 나오기 전까지 아니 그러면 애매한데 중국이 싸니까 사고 Anywhere but Korea ABK 한국 빼놓고 이제 먼 사자 이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같은 어닝이나 분위기상으로 주가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익의 질이나 삼성 말고 하이닉스 이런 거 나오면은 그 2차 전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2,500은 안착해서 2,600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거만큼은 디스카운트된 게 안타깝은 심정이고요. 요거는 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가면서 2월 우리 추석 구정 지나고 나면은 네.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 연휴죠. 네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국내 증시가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말에도 좀 공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발표 잘했잖아요. 잘했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고. 아니 근데 왜 주가가 왜 빠진 거예요? 참 희한한 게 네. SK 하이닉스는 두 가지 때문에요.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가이던스도 나쁜 건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작년에 7조 적자인데 올해 적어도 7조에서 플러스 10조 흑자 나거든요. 네. 플러스 10조면 1조, 2조, 3조, 4조 분기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분기가 3천억이고 좋잖아요. 근데 얘네가 하나 약간 이상하게 했어요. 1분기 1, 3월 달에 네. D램의 출하량이 전분기보다 한 15% 줄 거로 가이던스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좋다는데 왜 출하량이 줄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왜 맛있게 원래 1분기는
비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7% 10% 빠지는데 네. 많이 빠지는 걸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라고 사람들이 후들짝 놀라서 판 거예요. 그저께. 네. 그리고 마침 어저께 인텔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인텔도 PC잖아요. 그렇죠. 인텔도 4분기 실적 좋았거든요. 예상보다 20% 좋았어요. 근데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15%가 빠진 거예요. 그거지.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비슷한 게 PC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가 빌미가 됐는데 하이닉스는 PC가 아니고 HBM이면 AI가 더 크기 때문에 네. PC가 빨리 안 크니까 요거는 출하를 늘리지 않고 가격을 올리고 HBM, 엔비디아 쪽으로 늘려서 마진이 하이닉스가 지금 20% 넘거든요. 네. D램 마진이. D램의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삼성전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지난 4, 4분기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삼성이 1등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단연 1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분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근데 하이닉스가 1분기 때 일조로 크고 그거는 PC 때문에 크는 게 아니고 HBM 때문에 크는 건데 예. PC용 일반적인 D램의 출하량을 비수기에 맞춰갖고 낮추면서 가격으로 가려는 전략을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네. 일단 패고 본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외국인은 샀거든요. 예. 물론 인텔하고 연관시켜서는 이 트레이딩하는 건 될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신경 쓰이는 건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가 잘 되다 보니까 네. 감산을 많이 시켜놨잖아요. 반도체가 잘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산하던 거 다시 원으로 해야죠. 바뀌었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을 빨리 철회해서 하면은 출하가 늘면은 나중에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자 이렇게 막 머리 굴리는데 그래서 주가가 연초에 한 2번 빠졌어요. 네. 첫 번째 감산을 철회한다는 얘기가 1월 5일 날 오후에 삼성이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 나와서 1월 8일 날 주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네. 또 빠졌고 요거 감사하는 얘기 나오고 빠졌을 때 주가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6천 원, 13만 3천 원인가 그랬고 삼성전자가 7만 3,600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외국인은 이건 단기로 보고 추세는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무너진다면 의미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는 펀더멘털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애니웨어 바 코리아라 했잖아요. 네. 이걸 디스카운트를 좀 잘 넘어가려면 환율이 흔들리면 안 돼요. 환율이 작년 10월, 9월 달에 우리가 경제 위기가 있을 때 네. 1360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내려갈 수 있어요. 왜 대형주를 먼저 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조금 안정화되면은 네.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했나? 아니요. 너무 빨리 말했나? 그럼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네. 좋게 평가도 지금 해주셨고 사실 뭐 HBM3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독보적이죠. 이제 위치를 지금 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쪽 HBM 쪽은 워낙 또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낸드도 사실 온디바이스에 이제 적응되면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부터 올해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 관점이라든지 뭐 예.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하이닉스 실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적게 보는 사람이 4분기 3,400억, 네. 1분기 때 적게 보면 5,500억. 이렇게 나오면 좀 실망할 거예요. 5,500원 나오면 여기 등가된 게 아니니까 그럼 주가는 별로 안 갈 거예요. 근데 컨센서스는 보통 요즘에 애널리스트 나오고 6개 쭉 보니까 보통은 8,000억에서 1조 3,000억이거든요. 네. 1분기가. 2분기 계속 갑니다. 그리고 약간 내려가더라도 적게 잡아도 7조, 많이 잡으면 11조까지 봐요. 올해 그러면 이 정도 어닝 파워면은 사실은 과거의 밸류에이션 따지면요. 목이 다 왔어요. 14만 원 정도 다 온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데 과거에 없었던 게 뭐죠? AI, 그렇죠. HBM. 예. 이거는 올해가 끝나는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1등이라 했잖아요. 삼성한테 뒤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앞서는 거거든요. 삼성이 1사에서 5도래도 이게 하이닉스가 9대 1인데 엔비디아에서 네. 이게 갑자기 5대 5로 역전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과거에 똑같은 과거에 12만 원인데 그때 어닝에 대비했을 때 이 정도 가치를 줘야 할 때 그 가치보다는 더 주는 게 맞고요. 그 애널리스트는 그걸 더 준다고 보고 한 17만 원, 18만 원까지 부르는 건데 그 더 주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아까 PC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한 15만 원 정도에서 목이 찰 수 있죠. 15만 원인지 18만 원인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주가는 선에 가는 거니까 내년도가 성장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마 피크는 2분기에 될 가능성이 높다. 왜? 2분기에 금리 인하도 할 것이고 예. 하반기에 대한 기대도 한껏 당기니까 그때까지가 아마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김장렬 본부장님한테 이 질문 던지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괜찮아요. 김장렬 본부장님 보셨을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네. 둘 중에 네. 어떤 걸 더 항상 최우선으로 보세요? 그때 다른데 예. 지금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쪽. 분기점은 삼성전자가 달라지는 거는 예. 아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1등인데 반도체 시장에 걔네한테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분기가 잘 되면은
구정 전후 네. 늦어도 3월 달에는 삼성전자의 족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S24가 의외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S24가 23보다 한 15% 잘 팔린다 네. 이 정도거든요. 뭐 예약 판매 잘 팔린다 하봤자 전 거보다 한 10몇 프로 팔리는 거지 이게 30%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그걸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S24가 엄청 잘 되거나 아까 말한 엔비디아에 그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지금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갭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네. 현재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은 하이닉스 쪽 변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 계속해서 뭐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도 뭐 이건 뭐 풍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장비단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장비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적 관점에서. 장비단은 투자 많이 하시는 그 네.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아드님도 계시고 뭐 조카도 있을 텐데 잘 아시는 분이 많이 똑똑해갖고 네. 주가들이 한바탕 많이 올라왔어요. 음. 지금 아무리 얘기해드려도 많이 올라온 거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아까 오해를 받고 모아가지고 주가 멈추잖아요. 그럼 장비도 잘 안 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잘 되니까 감산, 생산을 줄인 거를 좀 늘린다 이거죠. 그럼 생산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소재주가 더 나아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근데 소재주를 아무리 사도 이게 뭐 30% 50%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방어하면서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죠.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비주인데 워낙 유명하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이오테크닉스라든지 HPSP라든지 이런 거 또는 유진테크 이런 것이 대표주란 말이에요. 이런 주식이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좀 자리를 아까 2월 중순이나 초순이나 잡아가면은 네. 그때도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아주 편하지 않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가치 평가가 근데 그거는 일본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일본을 추종한다는 거 간다면은 아직도 룸은 그러니까 올라가지 여지는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 역시도 올해 2, 4분기에 피크될 가능성이 있고요. 2, 4분기나 가을 전에 네. 내년까지 끌어당기면은 주가의 룸은 아마도 최소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대장주 하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폰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한간에선 이제 삼성전자가 AI 폰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삼성 거 쓰세요? 애플 거 쓰세요? 실례지만. 전 혹시 애플 얘기하세요. 같습니다. 애플 거? 네네. 그전에도 애플 거, 계속 애플 거. 그 삼성 것도 쓰다가 이제 애플 것도 쓰다가 조금 번갈아서 그러니까 그걸 써봤어요. 바꿀 때 왜 바꿨을까요? 아주 젊으신 것 같은데. 저는 20대시죠? 이제-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애플의 그 어떤 디바이스 안에 있는 체계가 단순해서 좋더라고요. 단순해서? 네네. 사용하시기에. 네. 한마디로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네,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이폰으로 갈아탔던 것 같습니다. 아니 또는 갤럭시가 S가 네네. 노땅 같은 저 같은 노땅만 쓰는 거라고 혹시 이런 선입관 있어갖고 얘네랑 같이 놀기 싫어 그런 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근데 젊은 분들도 되게 갤럭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폴더블 폰도 나오고 그래서 제 예전보다는 되게 좀 트렌디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네. 네. 답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기에는 일단은 삼성이건 애플이건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보다 휴대폰을 오래 쓰죠. 예전은 옛날에 10년, 20년에 3년 쓰고 또 2년 반, 3년 안 써서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평균이 우리는 빨리 바꾸는 편이에요. 근데 전 세계 평균은 4년이 넘어요. 그래서 휴대폰은 2년에 한 번 정도 크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안 바꾸니까 4년 동안. 그래서 확실하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애플이 유리하죠.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생태계를 단순하게 했으니까. 이게 삼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AI 폰을 처음 했잖아요. 네네. 선구자적으로 치고 나갔잖아요. 근데 아까 뭐 서클 투 서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도 있고 전 트랜슬레이션 좋더라고. 왜냐면 저기 베트남어도 태국어도 있는데 베트남 태국 가서 영어 잘 안 되거나 베트남 하면 좋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삼박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소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악 같은 것도 쇼피파이나 이런 거를 휴대폰 안에 들어오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삼성의 의미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말한 상반기 돼요. 근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삼성, 애플은 다른 개념이에요. 휴대폰을 벗어나려고 비전 프로가 나와요. 보셨어요? 네, 다음 네. 주인가? 비전 네. 프로. 네. 비싸긴 하지만. 그렇죠. 하실 거예요? 500만 원짜리?
아니 벌써 사전 예약을 했는데 벌써요? 예,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분명 2월 2일 날 미국에서 나오겠지. 판매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 후기가 나오면 그 후기를 보고 과연 좀 매력적인 게 있다 그러면 저도 한번은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사실. 방송사 하는 사람들은 1,000불 주고 예. 누가 산 사람 거를 여기서 1,000불 주고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야. 돈이 나오니까 예. 그걸 써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말고 그쪽도 한번 좀 사보시든 1,000만 원 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애플은 저기 비전 프로를 비전이라 해서 이게 보기 했지만 사실은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어느 공간에서나 컴퓨팅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확대한 거거든요. 그 노트북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고 삼성은 어쨌든 간에 폰에서의 쉽게 하지만은 좀 가볍게 하라는 거니까 네. 소구하는 점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는 1등, 2등은 마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뭐 시가총에서 1등, 2등 별 의미가 없었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AI 폰이 잘 되면은 흐름상으로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삼성의 그 AI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에 파운드리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삼성전자한테는 아마 제가 주가적으로는 5에서 10%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등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상반기까지는요. 네. 워낙 저도 이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급변을 하더라고요. 하루만 지나면 온디바이스래, 또 지나면 CXL이래. 근데 이번엔 또 PIM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PIM이 뭔지 일단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PIM은 네. 이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기억하는 소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게 D램, 뭐 낸드 이런 게 다 메모리예요. 기억하는 거. 막 컴퓨터 작업하고 나서는 순간순간 어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메모리예요. 그게 삼성하고 하이닉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CPU, GPU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거는 그렇죠. 그 컴퓨터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라고 지시를 내리는, 네. 인스트럭션을 내리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잘 되는가 그 진행 과정을 총괄하는, 프로세싱을 총괄하는 이런 게 CPU, GPU란 말이에요. 네. 그 로직 칩이라 그래요. 이게 머리를 돌리는 게 로직이고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로직하고 기억하는 거하고는 서로 통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직은 되게 빨라요. 근데 메모리가 속도가 느려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니 그러면 로직의 일부 기능, 간단한 로직 같은 거는 메모리 안에 집어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그 CPU, GPU 하는 그 일부 기능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떨까라는 개념이 최근 나온 게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좀 화두가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AI 시대가 되니까 이거 간단하면 로직이 부담이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로직을 갖추니까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려는 게 삼성이 준비하던 건 이게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PIM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식이 한 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메모리가 가치가 높아지고 네. 프로세싱이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 CPU, GPU 업체가 그걸 좋아할까? 지금 가지고도 잘 됐는데 예. 잘 팔고 있는데 비싼 게 팔고 있는데 GPU, 엔비디아가 이거 4천만 발 팔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2,500만 원 팔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니,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헤게모니 둘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된다.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쪽도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지금 AI에 관해서는 워낙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실제로 JP모건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여기 좀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약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 근데 1월에 지금 흐름을 보면 약세잖아요. 그쵸. 이런 흐름으로 갔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장 예. JP모건은 일단은 약세장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약세장 2,200번대요 혹시? 그 얘기는 좀 있어요. 예. 2,200. 네. 2,200 가면 웃을 일이 아니고 네. 토곡할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연초했을 때 다른 방송에서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뷰는 절대 아니고요. 제 네. 개인적인데 한 2,450에서 2,700을 올해 예상했습니다. 코스피를. 지금도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2,450을 거의 다 왔잖아요. 이걸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환율이 1,360으로 올라가거나 유가가 85불 정도로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리스크가 커지거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2,300 중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시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400 정도 근처에 가면은 아마 저가 매력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봄까지는 갈 수 있다. 네. 2,400, 2,700, 2,600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장 좀 좋게 보시는 거죠? 그냥 무너지진 않는다.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예.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네. 워낙 이제 주도주로 많이 급부상을 한 상태인데 반도체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네, 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해드리고 싶은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네. 관심주들 네. 이런 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빼고 네. 2차 전지 말씀 민감하니까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가가 막 환호할 때 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50% 이렇게 사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철저히 분할해서 사야 된다. 마음속에 내가 한 2번에 오늘 내일 사고 싶다 이러면은 곱하기 한 4배. 그러니까 8번 나눠서 사신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6개월 기다리면 아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트렌드로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바로 해서 한 6일 만에 어떤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물릴 가능성이 꽤 높은 네.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쪽 시장은 철저하게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철저하게 분할로 하는데 그 분할을 좀 더 세분하게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의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나와주셔서 전반적인 국내 증시와 그리고 반도체 AI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